네, 7모 1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어떤 문제죠? 세포 분열 문제예요. 세포 분열 문제는 세포 분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적성, 목적 의식은 뭐냐? 바로 핵상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쵸? 핵상을 판단해 주는 건데 이 핵상이라는 것은 EN이냐, 즉 짝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N이냐, 홀로 존재하느냐, 어떤 쌍에 있어서죠, 말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냥 핵상만 판단하라고 하면 EN과 N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세부 핵상을 판단하라 라고 할 때는 뭐까지 고려해 줘야 돼요? EN이어도 같은 EN이어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프라임 또는 더블 프라임이 존재한다. N도 마찬가지죠. 그냥 프라임도 있고 더블 프라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핵상 판단하는 것과 세부 핵상을 판단하는 거에 유일한 차이점 아니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뭐냐? 결국에는 이 양과 관련된 어떤 정보겠죠. 그래서 이 양을 활용해가지고 세부 핵상까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정리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쌤이 일단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게 있다고 했죠. 뭐죠?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포 분열 문제에서는 핵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핵상을 판단한 걸 기반으로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을 구하는 게 결국 핵심이었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있어요? 1과 2라는 두 개체가 있는데 얘네 유전자형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다고. 원래 얘네를 마지막에 구하는 것도 얘는 처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를 읽으면서 내가 얘네를 활용하면 뭔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출제자가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줘가지고 정보를 줬는지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뭐죠? 얘네가 뭐예요? 핵상이죠. 근데 핵상 중에서 뭐예요? 세부 핵상이에요. 세부 핵상에 어떤 후보군을 다 줬네요. 그럼 내가 이 후보군들 바탕이 중에서 요거를 매칭을 시켜주면 되겠다. 또한 A, B, C라는 거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주는 대신에 1, 2, 4라는 또 후보군을 줬네요. 이것도 그럼 활용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표가 있고, 그럼 이제 뭐 정보는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 말했죠. 일단 요 두 개를 일단 제일 먼저 활용해 볼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봤을 때 일단 얘네를 활용할 건데 아직 핵상이 정확히 나온 게 없죠. 그리고 내가 EN일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얘네는 아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요걸 만약에 처음에 활용한다고 하면 요걸 좀 활용해 볼 생각인데 한번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2가 있고 얘네가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EN 프라임이고 EN 더블 프라임, EN 프라임이고 EN 더블 프라임. 각각의 경우에서 라지 A 플러스 라지 B, 스몰 A 플러스 스몰 라지 D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지금 얘가 두 개일 거고 밑에 게 두 개.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배 하면 되겠죠. 얘네는 쉽고 얘를 봤을 때 라지 없고 스몰 B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라지 D가 없고 스몰 A 두 개.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이 만약에 요것들이 요 중에서 분명히 얘네 중에서 하나씩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 중에서도 무조건 하나씩 존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후보군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대응시킬 게 쓸만한 게 있을까를
보면 사실 딱 보이시죠? 4, 4, 2, 4. 4, 4, 2, 4.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생물은 약간 범죄자를 이제 찾아내는 거랑 비슷해요. 범죄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숨기고 있는 게 답인 거지. 근데 그거를 범죄자들은 내가 한 명만 이렇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해줘. 그래서 보통은 이 공범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에 패줘야 돼. 한 번에. 그게 뭐야? 그런 걸 쌤이 뭐라고 했어? 케이스 공통점이라 했지. 케이스 분류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이미 알 수 있는 어떤 게 있다고. 그리고 요게 하나의 조건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얘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의 공통점은 뭐야? 4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스몰 a 플러스 라지 d. 그치? 그러면 무조건 이 중에서 4, 4나 2, 4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4가 들어오면 이게 봐봐 2, 4가 돼버리지. 2, 4. 그럼 2, 4 해볼까? 2, 4. 그럼 여기 뭐가 돼? 1이 돼버리지. 2, 4, 1, 4가 돼버리는데 이 1, 4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가 있나? 1, 4가? 자, 1, 4, 1려면 이 4를 2, 2나 아니면 뭐 4, 0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쵸? 2, 2나 4, 0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 2, 2로 나눌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절대 말이 안 되죠. 얘랑 비교해봤을 때도 4, 0도 어때요? 4, 0도 지금 스몰 a가 4라 해볼까요? 스몰 a가 4 라지 d가 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라지 플러스 라지 b잖아. 라지 플러스 라지 b인데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얘가 a가 4면 이미 뭘 전제로 하는 거야? en 더블 프라임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얘도 안 되고 2, 4, 1, 4는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유일하게 뭐만 되겠어? 얘가 en 더블 프라임이어야겠네. 그치? 얘가 en 더블 프라임이어야 돼. 무조건.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요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야? 1, 4 조합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요거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알아냈지. 그러면 en 더블 프라임인 것도 알지만 자, 4의 위치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A나 C 중에 4가 들어간다면 만약 C에 4가 들어간다면 무조건 A, B 중에 하나가 1이 들어가야 돼. 근데 얘네가 무조건 이 세로 4와 함께 존재해야 된다고. 그치? A, C가 절대 4가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B가 4여야겠다 라는 게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4는 지금 우리가 확정 지어줬어. 이 두 개만 확정 지어주면 되네. 훨씬 쉬워진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4, 4를 했기 때문에 뭐까지 알 수 있냐? 1, 2 중에서 1의 세포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사실 이 1단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뭔가 시작해 갈지. 왜냐하면 하나의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연쇄적으로 따다닥 쌓아갈 수가 있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볼까? 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4가 없기 때문에 얘가 AB가 무조건 1, 2, 미안하다. A, C가 1, 2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일단 후보군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 1과 2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치? 1과 2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1, 2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에서 쌤은 뭔가 요거를 더하기로 나눠볼까 생각은 해봤지만 1, 2로 몇 개 나눠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일단 얘는 세이브인 거야. 나중에 활용은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잠시 세이브. 왜? 나한테는 조금 더 특이한 애가 하나 더 있어. 이 0이라는 녀석. 자, 이 0이라는 녀석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쌤이 이 유전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 이제 위치. 이 문제에서의 위치는 어때?
다 상염색체이지. all 상염색체야. 그리고 all 상염색체라는 거는 뭘 의미해? 무조건 어떤 대립 윤곽상이 있다 할게. 예를 들어서 얘네의 합이 일단 무조건 2n'일 때는 항상 2라는 거야. 항상 2. 또한 어떤 것도 있어? 라지 A랑 스몰 a 중에서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해야 돼. 왜냐하면 상염색체이기 때문이야. 상염색체. 성염색체, 즉 X일 경우에는 Y 자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Y만 있을 때는 얘가 없을 수 있어. 라지 A랑 스몰 a 중에서 하나가. 근데 상염색체일 때는 일단 두 개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대립 유전자는 존재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0이지. 그럼 라지 A랑 라지 B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해? 스몰 a랑 스몰 b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근데 지금 봤을 때 얘랑 얘를 봐봐. 근데 얘를 봤을 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만약에 이걸 1로 나누게 된다면 스몰 a, 스몰 b, 라지 d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0으로 되면 라지 d가 없을 수도 있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린 뭔 알 수 있어? 라지 A랑 라지 B가 없기 때문에 지금 라지 A랑 라지 B가 두 개 다 없는 거는 얘네 둘 다가 안 돼. 2n일 때는. 그럼 당연히 뭐야? 핵상이 n이구나. 너 핵상 n이구나. 우리가 지금 후보군이 한정돼 있잖아. 4개 중에 하나잖아. 무조건. 그리고 얘가 아니란 것까지 알아냈지. 그러면 이 3개 중에서는 무조건 n 더블 프라임과 n 프라임 그리고 2n 프라임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1, 2잖아. 1, 2면 n 더블 프라임이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n 더블 프라임에서는 모든 대립 유전자의 양이 짝수여야 되는데 그 합도 당연히 짝수여야 되지 않겠어? 안 되겠지 얘. n 더블 프라임 안 돼 얘는. 그러면 무조건 얘네 둘 중에서 n 더블 프라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핵상이 n이야. 그리고 얘가 여기 기읍과 니은주에 n 더블 프라임이 존재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그 말인 즉슨 2n 프라임이 무조건 디귿이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디귿이 2n 프라임이다. 2n 프라임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구해놨잖아. 그치? 2n 프라임으로 우리 구할 수 있는 것들.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네. 1, 2. 그래서 A는 1이고 C는 2로 확정 지어줄 수도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어? 얘가 2의 세포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우리 이제 거진 다 온 것 같은데? 거진 다 온 것 같아. 자, 지금 얘네가 일단 얘도 n인 건 적어줄 수 있겠지. 둘 다 n이야. 둘 다 n이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스몰 a, 스몰 b였지. 스몰 a, 스몰 b였고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지금 n 더블 프라임의 위치를 찾아주고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 근데 가정을 할 때도 좀 극단적이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n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이어가지고 내 생각엔 n 더블 프라임 더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일부러 n 프라임을 해보는 거야. 왜? 아님을 빠르게 증명해서 맞는 걸 확정짓기 위해서. 자, 얘를 n 프라임이라고 가정해 보면 n 프라임의 경우에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그 유전자의 후보가 뭐 있어? 양이 0과 1밖에 없지. 그러면 1, 1, 1, 1로 나눠야 돼. 1, 1, 1로 나누면 얘네가 둘 다 존재하지. 쌍으로 존재하네? 그럼 무조건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럼 2n이 돼야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야? n 더블 프라임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n 프라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뭐 사실 쉽지. 스몰 a 하나 있어야 되고 라지 d 하나 있어야 되네. 결국 여기는 스몰 a, 스몰 b, 라지 d까지 있어야 되네. 근데 얘는 라지 d가 없지. 얘 무조건 1이네. 그치? 그리고 기억은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1이 2개 있고 2가 2개라고 돼 있었어. 문제에서. 이미 적지 못했네. 어쨌든 1 2개, 2 2개.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d가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 2로 나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n이기 때문에 0이 돼야 될 거고 2가 될 거고 즉 여기에 존재하는 거는 뭐겠어? 스몰 a,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표상을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5번은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주고 세포 분열의 목적성, 우리 목적성을 모든 파트별로 설정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그 전에 한번 복습 예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의 맥락을 읽는 연습도 함께 좀 좋을 것 같아.